저희가 준비한 6위와 7위입니다. 글쎄요, 정말 어퍼컷과 하이킹만 남은 걸까요? 저희가 이제부터 좀 긴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여야 후보들 22일간의 대선 공식 유세 일정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위기와 기회를 번갈아 맞았습니다. 출마 선언부터 대선까지 유권자들의 시선을 끈 대선판을 흔든 결정적인 장면들을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한번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3프로TV 출연,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가족사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것, 대장동 특검 동의하냐 수차례 공세한 것. 전재수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혹시 여기에 복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게 결정적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프로TV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위기 국면입니다. 국제적으로 보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 중인데요. 이게 냉전 시대를 탈피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각자 도생의 어떤 이 외교가 이 세계 질서를 지배를 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 곡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에도 바로바로 그냥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 휘발유 넣는데 얼마나 많은 이 돈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국면이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도 당장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 역병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역병 극복해야 됩니다. 경제와 민생도 이렇게 세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가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5년의 새로운 미래 지도자는 이 총체적 위기에 그야말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자본시장이라든지 이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능하고 또 경제에 박식한 이런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좀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3프로TV에서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대선 국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장면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3프로TV 출연이 변곡점이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3대 장면 다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3월 9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 9일 검찰총장 사퇴. 선대위 해체했던 올 초 그리고 단일화 성사.
1, 2, 3번이 있는데 조 의원님은 1, 2, 3번 중에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1, 2, 3번 말고 다른 거를 생각했어요. 예. 뭡니까? 뭐냐면은 예.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하고 지금까지 줄기차고 일관되게 외쳤던 정치 화두가 통합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대구를 찾아서 예. 후보가 호남의 발전이 곧 영남의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세대라든지 또 남녀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정말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 갈등과 관련해서 대구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호남의 발전이 영남의 발전이다. 우리가 같이 화해 협력하고 모두가 함께 나가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런 어떤 통합의 화두를 아주 전공법적으로 던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대선 후보의 동선, 대선 후보의 일정은 1분 1초가 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당 내에서 또 선대 본부 내부에서도 하이도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좀 상당히 많았어요. 예. 편도로 목포에서 하이도까지만 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를 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이면 차라리 전남에 한 4-5군데를 더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예. 후보가 통합에 걸맞게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가겠다 이렇게 용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굉장히 가슴 뭉클했습니다. 보기에는 없는 그러니까 통합 메시지를 지역 통합 메시지를 특히 강조했다. 네, 국민 통합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정치 철학이 나타난 장면 저는 그걸 좀 꼽고 싶습니다. 예. 두 현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이번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의혹과 논란이 많았는데요. 화면부터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글러브는 우리 홍수환 님께서 3번 쓰러지고 4번 다운시켜서 타이어패로 이긴 그 카라스키아가 보내준 우리 홍수환 선수께 보내주신 글러브랍니다. 이게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한번 쳐불겠습니다. 얘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정치보복에 남의 뒤를 캡니까? 주가 조작 이런 쓸데없는 거 하고 그 주가 조작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에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이재명 민주당의 이 썩은 패거리들 다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사실 일꾼 하나 뽑을 때도 일 잘하나 안 하나 이것은 막걸리나 먹고 하루 종일 나무근에서 잠자지 않나 이런 거 다 보고 뽑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콩밭도 못 매는 사람을 머슴으로 쓰겠어요 여러분?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나쁜 머슴 놔두면은 곡간이 빕니다. 그동안 꽤 세게 맞붙었던 막말성 발언들, 거칠었던 발언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최병목 의원님, 본인 취재 경력이 한 30년 넘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맞붙었다, 남은 게 네거티브밖에 없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도 처음이시죠? 그렇죠. 아니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 같은 경우를 보면 예. 그 노무현 후보가 공약했던 행정수도 뭐 이런 그 공약이 있었어요. 이 대형 이슈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 간에 엄청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해창 후보와 관련해서 당시에 병역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같으면 뭐 이명박 후보가 제안했던 뉴타운,
그다음에 뭐 한반도 대우나 뭐 이런 이제 대형 이슈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대선판의 전체적인 뭐 비전이나 정책 대결 같은 걸 주도한 측면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은 제가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기본소득 같은 게 그런 거의 하나일 수 있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그 말을 1호 공약에서 내렸어요. 그 바람에 기본소득이 이 정책 공방의 대상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가지 그 뭐 그냥 간단한 뭐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뭐 소확행 공약, 이쪽은 뭐 심쿵 공약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형 그 이슈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저는 그 지금 현재 우리 기억에 저는 뭐 네거티브나 뭐 이런 것만 남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후보가 대선 레이스 중에 가장 세게 맞붙었던 건 바로 아마 대장동 특혜 의혹일 겁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 마지막까지도, 특히 어제까지도, 그리고 TV 토론에서도 공격 수위가 거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그래서 이게 특검하자니까요. 지난 대장동 의혹 얘기. 이 질문은 조수진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TV 토론에서 어찌 보면 메시지가 확실했고 거칠었던 얘기. 매국노 이완용이 안중근 의사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이렇게 되치겠고 실제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떳떳하다. 그 이후에도 어떤 수사든 뭐 받겠다. 뭐 이런 취지는 여전한 겁니까? 우선 이 대장동이라는 게 성남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성남시장이 최종적인 결재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대장동의 개발과 관련해서 총책임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게이트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책임져야 된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격이다. 이렇게 대꾸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도 분명하게 검찰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대장동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특정 업체에게 흘러들어간 거거든요. 예.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팀이 오히려 의혹을 덮어주는 데 급급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혹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략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성남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 그 차원에서 대선과 무관하게 이것은 실체가 파헤쳐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